제발 잠 좀 자고 싶다. 잠을 자지 못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도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많으신가요? 저도 한동안 밤잠을 설치다 다음날 커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피곤해서 막상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또 못 자면 어떡하지? 내가 불면증인가? 하는 생각에 더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그것들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저처럼 잠을 자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잠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행복한 꿈을 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빠빠빠빠로미. 자, 그럼 먼저 몇 가지 증상을 통해 우리가 불면증인지 아닌지 체크해 봅시다.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도 잠들기가 어렵다. 밤에 자주 깨는 날이 많고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피곤하고 계속 잠이 온다. 장소가 바뀌면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반대로 더 잘 자게 된다.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게 되어 하루가 피로하거나 짜증이 나고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불면증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쩌면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 있으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수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꿀잠을 잘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잠을 자고 싶다면 잠을 원하지 마라. 잠을 자고 싶다면 잠을 원하지 마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물에 뜨는 것입니다. 물이 두려워 뜨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수영을 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 익사할 수 있다. 온갖 겁을 주면서 수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두려움으로 인해 수영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불면증에 대해 집착하며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야겠다는 생각, 잠에 대한 걱정, 자려는 노력 등이 우리의 수면을 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진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잠은 노력과 반대로 움직인다.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할수록 잠은 우리에게서 도망치려 할 겁니다. 지금 자도 몇 시간 못 잔단 말이야. 진짜 이러다 또 못 자면 어떡하지? 눈을 질끈 감지만 이런 생각들로 도통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 불면증에 대한 검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면 피부가 망가지고 못생겨지고 어쩌고 저쩌고 잠의 중요성들이 쏟아집니다. 그것들을 접하고 나면 우리의 걱정은 밤새 산을 쌓게 됩니다. 수면의학회 이사장을 지내고 계시는 삼성서울병원 김석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고 뒤척이지 말고 차라리 나와서 음악을 듣거나 쉬다가 다시 잠을 청하세요. 며칠 못 잔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일 조졌네 근데 뭐 어때 좀 고생 좀 하지 뭐 내일 자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누워도 못 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TV를 볼 때면 잠이 오다가도 침대에만 가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습관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보통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침대에 가면 잠이 옵니다. 하지만 불면증을 가진 분들은 잠에 대해 뇌가 각성 효과가 생겨서 침대에만 가면 말똥해지고 맙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중에는 조건화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블로브의 개실험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강아지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치고 그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 개는 먹을 것을 주지 않더라도 종을 치면 먹을 것을 주는 줄 알고 침을 흘리며 기다린다는 실험입니다. 같은 원리로 잠을 조금 못 자더라도 졸리기 전까지는 침대에 가지 않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뇌에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다. 나는 침대에서는 잠만 잔다. 침대에서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침대만 보면 졸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졸리지가 않아 수면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인지행동 치료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수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잠에 대해 노력하고 집착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고 불면증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잠은 노력과 반대로 움직인다. 같은 시간에 자는 것보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불면증 인지치료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6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다면 3시에 자든 4시에 자든 몇 시에 자든 6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짜증도 나고 하루도 무기력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졸음이 오게 하는 겁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인지치료 방법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해당됩니다.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잠이 안 오는데 이것도 불면증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잠이 오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아무 이유 없이 입맛이 없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입맛 없는 이유를 파헤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시고 더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현상은 며칠 동안만 지속되다가 대부분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걸 계속 걱정하는 순간 만성불면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나는 불면증은 없는데 너무 많이 자서 그게 고민이야.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맞지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불면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든 너무 많이 자든 두 가지 다 피로의 주기와 생체 시계가 맞지 않아서입니다. 첫 번째 피로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을 해서 피곤해서 졸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데노신이라 하는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이 일정 농도 이상 쌓이면 우리 뇌에서는 그만 좀 움직이고 이제 그만 좀 쉬어줘. 이제 그만 잠 좀 자란 말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멜라토닌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활동일 주기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낮에 햇빛에 노출되어야 생성이 되고 밤에 분비가 가능합니다. 저녁 7시에 분비가 되기 시작하여 10시에 급상승하고 새벽 3시에 최고로 분비되었다가 다음 아침 7시에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어 숙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아침에는 눈을 뜨고 저녁에는 잠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체 시계입니다. 멜라토닌은 빛을 만나게 되면 숨어서 힘을 모읍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짠 하고 나타나 우리 몸의 체온을 낮춰줍니다. 교감신경을 줄여주고 부교감신경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회사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보통 교감신경이 나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을 하고 밥을 먹고 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멜라토닌이란 녀석이 부교감신경 튀어나와 명령을 내리면 부교감신경들이 활성화되어 잠이 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면 그대로 쓰러져서 꿀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피로 물질이 쌓이게 하려면 자기 전에 피로가 풀리면 안 됩니다. 즉 낮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멜라토닌이란 녀석은 빛이 보이면 숨어버리고 어둠이 찾아오면 헬로우 하고 안녕하세요. 나타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30분 이내로 밝은 햇빛을 쬐게 되면 너무나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밤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베개 옆에는 무엇이 있죠?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액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대폰 액정에 밝은 빛을 받게 되면 아침이라고 멜라토닌이 착각을 하고 굿바이. 자기 전에 휴대폰을 곁에 두지 말고 멀리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서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조명을 좀 켜놓고 자는 편인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조명이 필요하시다면 밝지 않은 빛이면 괜찮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녁 노을 정도의 어스르름한 조명이면 괜찮다고 합니다. 저는 교대 근무를 해서 밤낮이 바뀌는데 좋은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밤낮이 바뀌신 분들은 최대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낮에 주무실 땐 저렴한 것이라도 꼭 암막 커튼을 구입하셔서 쳐주시고 출근을 위해 밤에 일어났을 때는 빛이 필요합니다. 라이트 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트 박스는 최소 1000럭스 정도 되는 햇빛과 같은 빛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30분 정도 쬐어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실 겁니다. 그럼 병원에 안 가도 되나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는 이런 생활 습관 교정부터 꼭 먼저 해보시고
약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미국 수면학회와 유럽 수면학회의 수면 가이드라인의 치료법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고치는 인지치료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수면제를 장기간 다량 복용하는 것은 치매와 암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잠을 못 자는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잠을 못 자는 데는 원인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워서, 추워서, 모기에 물려서, 가려워서, 아파서 못 자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는 그 원인을 치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감정적인 원인과 무호흡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질병은 스스로가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없으신 단순한 수면 장애라도 스스로가 힘들다 느끼신다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저는 술을 먹으면 잠을 잘 자는 편이라 매일 술을 먹는데 괜찮을까요? 술과 수면에 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대부분 얕은 잠으로만 자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질 낮은 수면을 하게 되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피로회복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뇌 건강에도 좋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천연수면 보호제로 불면증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주스로 먹는 것이 간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상추입니다. 상추줄기에 락투세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심신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 합니다. 취침 전 최소 6시간 전부터는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커피는 우리 뇌에게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쌓이는 것을 6시간 정도 잠시 속여줍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피는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잠을 자고 싶다면 잠을 원하지 마라. 같은 시간에 자는 것보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피로의 주기와 생체 시계를 맞춰야 꿀잠을 잔다. 자신이 못 자는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술과 커피는 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가요? 이제 잠에 대한 걱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실 수 있겠죠? 잠이란 인생의 참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잠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언제나 행복한 꿈을 꾸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굿나잇. 이번 영상은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